한국 원전 수출이 13년 만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집트에서 3조 규모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원전 시장 역시나 같이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 기자, 일단 어제 정부가 밝힌 바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맡게 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구두 계약을 좀 따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기자재 기업들까지 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한수원의 발주를 받게 되는데 예. 이 발주는 약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이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백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터빈 건물 공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원전 주 기기를 제작하는 핵심 기술도 보유를 했지만 예. 이 시공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이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. 원전은 원자로의 열로 만들어진 증기로 이 터빈을 돌린 뒤에 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터빈 건물이 이 원전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. 예. 이번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자로나 이 증기 발생기와 같은 주 기기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빈 건물만 짓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그 수주에 대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일단 13년 만에 또 큰 건이 들어와서 업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좀 컨트롤하게 될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 규모가 이제 3조 원 규모를 이제 따낸 거고요. 네. 이번 엘다바 원전 수주의 어떤 수주를 체결한 이런 한수원이 가장 좀 관련 기업과 이런 발주 계약을 해야지 정확한 그런 사업 규모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다만 이 한수원 측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사업의 대부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앞서 이 시공사로는 현대건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주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데다가 러시아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계약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한 발 물러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부분의 시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상 없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또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에 대해서 터빈 건물 등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라고 하면은 조 단위의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. 사업 기간은 올해 국내 기업 발주부터 시작을 하면은 오는 2029년까지 약 7년가량입니다.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현대건설 입장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좀 아쉽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네. 대신에 이제 현대건설은 원전 시장에 좀 전망이 더 밝은 그런 중동 시장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중동은 이 현대건설이 워낙에 털을 좀 잘 닦아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유가가 뛰면서 재정이 풍부해진 중동 국가들이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현대건설은 중동 플랜트 사업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. 이와 함께 중동 이외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수주가 향후 또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 만큼 또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섹터 하면은 태양광 또 기업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솔루션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, 이제 IRA 법안 내용을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먼저 미국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.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미국 내에 밸류체인, 그러니까 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%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미국 내 이 생산 라인을 깔고 그다음 미국에서 컨트롤하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좀 퍼주겠다라는 개념인 건데요. 여기에서 이 IRA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내용에 하나솔루션의 그 내용이 좀 잘 들어맞기 때문에 수혜지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하나솔루션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규모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하나솔루션 그 관계자의 좀 말을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10년간은 미래 먹거리는 이제 찾아놨다. 걱정 없다. 걱정 없다.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. 예. 이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하나솔루션을 포함한 이 미국 내
이 태양광 제조업체가 받는 세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돼서 10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뭐 그 업계 관계자가 전했던 그 말이 뭐 결코 뭐 허세는 아니었다라고 볼 그렇네요.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구체적인 액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화큐셀의 2023년 기준 태양광 모듈 생산량이 약 3.1기가와트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매년 2천억 원 안팎의 세제 혜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연산 9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미국에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. 단순하게 3기가와트에서 9기가와트로 는다라고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6천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예. 또 하나솔루션이 인수한 그 폴리실리콘 소재를 생산하는 REC 실리콘이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이 폴리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모듈 소재까지 생산을 해서 직접 이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 단위의 수혜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주가 보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증권가는 이제 내년에도 대폭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. 네. 내년 매출은 15조 원으로 보고 올해보다 14%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39%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. 하나솔루션은 오늘 4% 넘게 오르면서 51,300원에 마감을 했고요.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